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후퇴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여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립감이라고 하죠. 좀 강력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대체적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좀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과 민주당의 이재명이 어젯밤 11시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 녹취록입니다. 정령학의 녹취록에 428억 원, 김만배의 지분 가운데 428억 원이 누구 것이냐? 유동규 것이냐, 유동규 내 것이냐. 유동규 내에는 이제 정진상, 김용, 이재명까지 모두가 포함되는 누구 것이냐. 녹취록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유동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핵심이 428억 원입니다. 이 428억 원이 유동규 것이다. 유동규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김만배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 녹취록에. 김만배가 유동규의 것이다. 유동규 것이다. 어떤 표현을 썼든 428억 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은 전체를 놓고 김만배가 유동규 것이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규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무슨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밤늦게 이것 봐라, 어처구니가 없다, 유동규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검찰 조사에 가서 428억 원이 유동규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의 이 초조함, 극도의 초조함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런 야당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것도 우리 헌정사에 드문 일입니다. 아니, 없었던 일입니다.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정치권에 불려와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내각이 정말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바람, 거기에 주인공으로 이제 발탁이 된 거죠. 지지율이 모이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아라. 1호 영업사원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경제난을 헤쳐나갈 것이냐 뛰고 있으니까 내각도 좀 그렇게 움직여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볼 수가 없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런 야당을 맞이했고, 헌정사에 그런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이런 여권을 맞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번 전체적인 이 큰 그림 속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부분과 나경원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어제 철험회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오는 31일 소위 이재명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명계라고 하죠. 의원 30명이 이제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든다. 모임을 만들면서 이젠 좀 자유롭게 이야기 좀 하자입니다. 이재명으로 과연 되느냐?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야기 좀 하자라는 겁니다. 개딸들의 억눌려서 이렇게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초조한 거죠. 어제 철험에 만나서 나온 이야기 전부 그겁니다. 지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강력히 맞서야 한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재명이 어처구니가 없다.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유동규 것이든 유동균의 것이든 그게 그 말인데, 이재명에게는 그게 굉장히 좀 큰 겁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상황이 바뀔 때까지. 그러려면 법리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
이재명에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3개의 삼각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28일 검찰 조사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핵심은 428억 원 김만배의 지분, 이재명이 어제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이걸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걸 알고 대장동 개발 모든 것을 지시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유동규 것이다. 모두 이렇게 몰아서 거기로 떠넘겨서 버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버텨보겠다. 28일 이 수사를 넘을 수 있느냐. 수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게 될 겁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이탈하느냐. 노웅래의 경우와는 달리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표가 상당수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 또 기소가 됩니다. 이제 대장동이 핵심입니다. 이 대장동 기소, 성남FC와 함께 기소가 될 텐데 기소가 되고 나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은 80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답니다. 이재명 기소가 됐는데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도 조금씩 성격이 다른 이 세 개의 파도를 이재명이 넘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넘어갈 겁니다. 어제 철험회를 만나서도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이제 비명계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문계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 화해의 손짓을 보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겠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버티긴 하겠지만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세 개의 파도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면 민주당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총선까지 자기가 민주당 대표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지금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뭐 검찰 방탄 때문에 저러는구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기를,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를, 그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발탁을 했다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이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구상, 총선에 대한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집권 여당의 모양, 호흡을 같이 맞추는 그 부분에 좀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힘을 좀 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서 그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뭘 잘해서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여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노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아서 윤석열 정부가 결정적인 실수하기만을, 그래서 판이 흔들리기를 지금 그것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집권 여당의 모습은 좀 나경원이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질서의 생명력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인 질서, 강압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질서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 이야기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자발적인 것이라면 그게 민주적이지 않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강압적일 때 이제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이라면 지금 안철수도 그렇고 김기현도 그렇고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겠다라고 하고 그게 저는 옳은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전국 운영의 주도권, 총선의 구상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강압적이 아니라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지난 23일, 24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지금 이재명이 기소가 되었을 때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느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입니다.
사퇴해야 한다가 63.8%였습니다. 63.8%.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기소가 돼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27.9%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을 했을 경우에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 사퇴해야 한다. 33.4%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이 기소가 되었을 때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60.7%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 사퇴해야 한다. 대표직을 33%였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31% 정도 나옵니다. 어제 같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31%, 국민의힘은 36% 정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3분의 1이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데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31%, 30% 초반 수준입니다. 10%가 더 빠진다면, 20% 선이 된다면 민주당은 소위 난리가 나게 됩니다. 20% 수준의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면 만약 그대로 총선에 가게 된다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은 완전히 다 망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서울 일부 빼고는.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당연하게 민주당은 서울 수도권에서도 완전히 폭망하게 될 겁니다. 누구보다도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30%가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30%는 지켜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검찰 수사에서 상당히 심각한 내용, 428억 원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은 뭐 계속 버틸 겁니다. 제대로 해명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게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동요하게 될 겁니다. 당연합니다. 무기명입니다. 민주당에서 이탈자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부산에서 출마할 경우에 민주당의 부산 의원들, 부산에서 출마할 당협위원장들, 후보들 부산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에 대한 비리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이탈자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기소가 되게 되면 이재명은 또 버텨야 합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고 80% 가까운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당대표다. 정치 탄압이다. 버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 지지층의 30%가 이재명의 기소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만으로도 기소가 되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이재명의 비리 혐의는, 대장동 비리 혐의는 더 심각한 것일 겁니다. 배임을 넘어서 뇌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사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 흔들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부가 결정적인 실수하기만을,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결정적인 실수를 해주지 않으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활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모습, 여권의 모습은 어때야 하느냐? 당정이 자발적인 일체감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좀 힘을 몰아주는, 윤석열 정부에 기회를 주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구상하는 전국 구상에 좀 박수를 쳐주는 이런 모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전체 그림 속에서 지금 당권 경쟁을 들여다보면 나경원이 출마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나경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좀 과도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또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그렇게 성명을 발표한 것, 이런 건 좀 과도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뭐 그 뒤에 그게 전부 자발적이냐? 자발적으로 뭐 50명이 되는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박수영 의원하고 몇몇이 좀 많이 앞장을 섰죠. 그렇게 일이 처리가 된 부분은 좀 무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나경원이 출마를 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걸 곧장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경원이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공직에 관계되는, 공직에 있어서의 처신의 문제였지 곧바로 정당 민주주의 출마를 막았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짚어두고요. 지금 유승민이 출마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가 출마했을 경우에 김기현이 50%를 넘겨서 1차 투표에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유승민과 이준석 쪽은 계속 그동안 나경원으로 지금 나경원 출마하라, 나경원으로 몰아주기를 하다가 나경원이 지금 출마를 안 하니까 이제 매달릴 때가 안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안철수도 지금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 이 부분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윤, 친분, 이걸 강조하는 쪽으로 나서고, 김기현은 오히려 또 거꾸로 중도 확장으로 나서는 이런 자기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승민의 지금 계산은 안철수로 몰아주는 방법, 반윤 세력을. 유승민은 자기가 정치적인 장래를 봐서는 출마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비주류의 어떤 중심으로 자기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뭐 소수지만 해야 하는데, 자기가 나섰을 경우에 혹시 결선 투표로 가지도 못하는 김기현에게 50%를 넘겨주는 이런 일이 발생할까 지금 고민인 겁니다. 김기현이 50%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자신이 생긴다면 출마를 할 겁니다. 출마를 해서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에게 몰아주는 이런 모양이 자기로서는, 유승민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유승민의 이 반윤이죠. 반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반윤 구도, 반윤 구상, 이런 것을 지금 허용할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그럴 겨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노리는 것은 집권 여당의 분열,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인 실수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이런 노골적인 반윤까지를 정당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안고 가야 하느냐, 그게 또 정말 민주적인 것이냐 한번 반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전체의 큰 틀에서 나경원을 바라보고 유승민을 바라보고 김기현과 안철수의 이 양강 구도를 바라보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한번 힘을 몰아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라는 부분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